자, 이번 두 번째 시간은 19페이지 함수의 극한과 연소 페이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챕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함수, 우리 지난 시간에 미분 배웠죠? 정의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함수가 뭐냐? 우리 영어로 뭐라 쓰냐 하면은 펑션이라고 할 거예요. 펑션은 여러분들이 펑션을 영어 사전을 찾아보면 맨 먼저 나오는 게 기능이라는 뜻, 뭐 그런 것들, 사양, 뭐 이런 말들이 나올 텐데 그게 아니고 수학 시간에 우리가 보통은 이렇게 쓰는 말들이 x에 대한 함수라고 표현합니다. 통상적으로 fx는 이렇게 쓰죠. 이제 그 통상적으로 수학 책에는 x는 독립변수로, y는 종속변수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를 규정하는데 그 관계가 바로 우리는 함수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 정의를 한번 보면 공집합이 아닌 두 집합 x, y가 주어질 때 x의 각 원소에 y의 원소를 하나씩 대응시키는 규칙을 x에서 y로의 함수라고 한다. 또는 사상이라고 한다. 자, 이런 문자를 표현할 때는 이렇게 small f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y 원소들로 이루어진, 즉 종속변수로 이루어진 부분집합을 치역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x 독립변수로 그 구성된 집합을 저희들이 정의역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얘는 우리 이제 관계식에서 보통 보면 2차식을 하나 표현을 이렇게 하면 얘는 이렇게 가서 같은 값을 찾아낼 수 있죠. 즉 x1, x2가 있으면 여기 y1 값이 두 개가 들어갈 수 있는데 얘는 반대로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졌을 때 y1과 요 두 값에서 한 값이 이게 x0는 있게 되면 얘가 종속변수로 바뀌어버려요. 그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이 함수에 대해서 보통 2차식으로 그려진 함수에서 보면 독립변수는 똑같은 종속변수로 갈 수 있지만 똑같은 종속변수가 독립변수 두 개로 대응될 수는 그러니까 두 개의 종속변수가 하나의 독립변수로 대응될 수는 없다. 그러면 정의역하고 치역하고 바꿔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함수를 보면 여기에 10페이지 보면 정의가 이렇게 바로 나와 있고요. 하나만 조금 20페이지 끝에서 셋째 줄을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x를 독립변수, 자, y를 종속변수로 합니다. 자, 얘를 바꾸는 게 아니에요. 얘가 바뀌어서 얘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영어로 뭐라 그러냐면 independent variables라고 하고 얘를 dependent variables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래프를 지금부터 이제 여러 가지 함수를 한번 찾아볼 텐데 쭉 넘어가서 24페이지를 보시면 자, 넘기는데 시간이 좀 걸리니까 24페이지를 보시면 자, 정의가 하나 나오게 됩니다. 뭐냐 하면 x제로가 포함된 적당한 계구간이에요. 계구간에서 자, hx는 fx보다 크고 gx보다 작을 때 fx 리미트 x가 x제로로 갈 때 fx는 리미트 x가 x제로로 갈 때 gx는 y제로라고 할 수 있다. 이때 리미트 x가 x제로로 갈 때 hx는 y제로다. 자, 이거 뭐냐 하면 책에 나온 그래프대로 한번 그려볼까요? 그러면 하나의 그래프가 정해놓고 여기가 x제로야. 보통 우리 저 수평축을 x축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세로축을 저희들이 y축이라고 합니다. 이때가 y제곱. 자, y축이라고 내가 적는 거는 아무런 다른 부가되는 설명이 없으면 얘가 뭐냐면 종속변수예요. 종속변수 축이에요. 얘가 독립변수 축이에요. 자, 그래프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지나가. 그 다음에 한 그래프는 이렇게 돼 있어. 그 다음에 한 그래프는 또 이렇게 지나가요. 자, 요 점을 제외하고는 관계식대로 그리면 얘가 gx고 얘가 hx고 얘가 fx예요.
자, 보시면 요 점을 제외하고는 요 gx에 있는 그래프가 hx보다 커요. 그죠? 근데 이꼴되는 지점이 아니죠. 그래서 야, gx가 h방 제일 크네. 아니, 죄송합니다. 이거는 하면서 제일 크네. 뭐보다 커? hx보다. 근데 이 이꼴은 뭐야? x가 x, y 제로를 지나기 때문에 이꼴을 표시를 했다. 등호 표시를 했다. 근데 hx보다는 fx가 더 밑에 있어요. 더 밑에 있죠? 더 밑에 있죠? 그래서 fx는 hx보다 작거나 같구나. 왜 같아? 같은 지점은 여기가 x0, y0를 지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 그죠? 자, 이때에서 리미트가 이렇게 가든 이 세 함수는 모두 그 만나는 점이 여기 x, y0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정리 3.5를 나타내는 거고, 자, 그 다음에 한번 좀 보시면, 그래서 24페이지 예제 3.2를 보시면, 자, 이런 함수가 나오죠? 자, fx가 뭔지 모르지만 fx가 마이너스 1에서 fx가 1 사이에 있다. 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의 fx는, 자, 여러분들이 이 식을 보자마자 뭐를 생각해야 되냐면, 야, 이거 x 아니면 sin x, 그죠? 그죠? 왜냐하면 코사인 x 아니면 sin x가 뭐 사이에 있어요?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죠? 근데 우리 지난번에 문제 풀었어. 어떻게 풀었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sin n은 0이다 라고 배웠죠. 그죠? 문제는 쉽게 풀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함수가 연속이다 연속이 아니다가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함수가 연속 불연속 지점에서는 저희들이 미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25페이지 보시면, 자, 위에서 박스 있는 데서부터 저기 6째 줄 위에 정의에서 함수 fx가 x제로에서 연속이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함을 알 수 있다. fx가 정의되고 리미트 x가 x제로로 갈 때 fx가 존재해야 되며 리미트 x가 x제로로 갈 때 fx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y제로가 있어야 된다 이거죠. 자, 그때 자, 이런 함수 하나 더 쓸게요. y는 fx인데 x분의 1이에요. 자, 이걸 엑셀이나 아니면 스프레드시트로 그려보면 함수가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렇게 그려져요. 이렇게 그려져요. 자, 이게 x고 여기. 자, 얘는 요 점에서는 값을 가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얘는 0일 때 뭔지 몰라. 뭔지 모르는 거니까 없어요. 없다 보니까 어떻게 돼? x가 0인 지점에서는 미분도 안 되고 저 지점에서는 도함수를 구할 수 없고 저 지점에서는 연속이 아님이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학이 조금 어렵다고 할 때에는 값을 집어넣어 보시면 돼요. 값을. 그리고 그래프의 모양을 기억하고 그래프를 머릿속에서 그려내는 게 정말 중요한 스킬이에요. 정말 중요한 스킬이에요. 자, 한 장만 더 넘겨볼까요? 그 다음에 한 장 더 넘기면 중간값 정리가 나올 텐데, 자, 다음을 중간값 정리라고 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중간값 정리. 자, 이 책에서 수학책은 많은 게 전부 다 기호로 이루어져 있어요. 기호가 뭐냐면 여러분도 알고 나도 알아, 이게 약속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는 A 더하기 B 하고 C에서 이 기호 알잖아요, 그죠? 왼쪽에 있는 놈과 오른쪽에 있는 놈을 더해라 라는 거. 우리는 더하기라고 부르지만 이게 플러스 더해라. 그리고 그 숫자와 이 숫자는 같아야 된다는 등호식을 알아요. 그 다음에 지금 정리의 3.8에 나온 것 중에서
fx가 폐구한 a, b라는 말은 자 보면 x가 요 구간을 줄인 말이에요. 그 다음에 개구간이라는 말은 b라는 말은 요 구간이라는 뜻이에요. 그죠? 그죠? 네. 그 폐구간과 개구간은 A와 B를 포함을 시키냐, 포함을 시키지 않냐에 따라서 개구간과 폐구간을 나타내는데, 자, 여기 보시면은 함수 fx가 폐구간 A, B 사이에 있을 때 연속이고, 그 다음에 FA하고 FB는 다르다. FA와 FB 사이에 임의에서 Y0에 대해서 FC, 요 중에 뭐 C가 하나 있겠지, 그죠? C가 하나 있을 때 Y0가 되는 C가 개구간에 의해서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그러면 그래프를 보면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요걸 알아보기 위해서 27페이지. 자, 27페이지에 보면 문제가 하나 나와 있죠. 증명하는 문제인데. 자, 어떻게 되냐면 x의 3승 마이너스 x 플러스 마이너스 2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 이꼴 제로에 개구간 마이너스 2하고 3 사이에 근이 적어도 하나 존재함을 밝혀라. 자, 이거 보면 여기에 만약에 f에 여기에 fx인데 마이너스 2값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2값을 집어넣으면 자, 마이너스 12가 나옵니다. 여기 3을 집어넣으면 뭐가 나올까요? 8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얘는 뭔지 모르는데 3차식인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2 여기를 지나고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3, 8을 지나요. 요 두 점을 지나. 근데 이게 3차 함수니까 이게 보통 보면은 요렇게 지나겠죠? 요렇게 아마 거의 지날 거예요. 왜냐면은 저희 극소값과 극대값을 가지고 요런 함수를 지날 거예요. 왜냐면 3차식이니까. 그러면 얘가 x축과 만나는 요 지점을 근이라고 해요. 근. 요 지점을 근이라고 해요. 근데 통상적으로 요 지점을 근이라고 x축과 만나는 요 함수와 x축과 만나는 지점을 근이라고 하는데 그 근이 하나는 존재를 하겠죠. 그죠? 만약에 개구간을 여기서 잡았다 그러면 근이 두 개가 생기겠죠. 근데 그래서 우리 정의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저희 문제를 보시면 근이 적어도 하나라고 합니다. 아니면 만약에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된다면 만약에 이 그래프가 그 성격이 많다 그러면 근이 몇 개 존재하겠어요? 3개가 존재할 수도 있다. 단지 근데 이런 경우 있어요. 아무리 3차식을 이렇게 하더라도 하나 만나게 돼 있어. 하나는 만나게 돼 있어. 그죠? 그 3차식은 근이 하나는 존재하게 마련입니다. 만약에 무한대별로 무한대라고 한다 그러면 자, 그 다음에 29페이지 도함수 제가 아까 전 시간에 2분이라고 얘기했죠. 2분이란 뭐예요? 도함수를 구하는 거. 도함수는 뭐예요? 평균 변화율. 평균 변화율은 뭐예요? 함수의 독립변수의 변화율 분의 종속변수의 변화율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9페이지. 자, 도함수. 자, 근데 도함수라고 딱 써놓고 그 바로 나오는 게 뭐냐면 평균 변화율입니다. 평균 변화율. 자, 함수 y는 fx가 정의되어 있고 x1과 x2가 따로 서로 상이할 때 y1은 fx1, y2는 fx2라고 하면 다음 식을 변수 x가 x1에서 x2까지 변할 때 함수의 평균 변화율이라고 한다라고 하고 정의를 써놨죠. 되게 재밌어요. x2 마이너스 x1 제가 이거 고쳤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이 책에서 내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항상 이게 x는 독립변수. 그러니까 독립변수의 차이, 분모가 독립변수의 차이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제가 fx2, fx1이라고 했는데 이거 사실은 y2, y1로 고치면 이게 뭐예요? 제가 y는 뭐라고 그랬어요? 종속변수라고 그랬죠? 아, 독립변수의 차이분의 종속변수의 차이를 뭐라 그러냐 하면 평균 변화율이라고 한다. 평균 변화율이라고 한다. 그죠? 그죠? 자, 이걸 구하는 걸 우리는 미분이라고 합니다. 이 평균 변화율을 구하는. 근데 평균 변화율을 구했는데 얘가 함수 형태로 나타나네. y 프라임 이거를 얼마나 나타나? 그걸 도함수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자, 하나만 더 넘어가 볼까요? 자, 그러면 요 구간이 너무너무 작아. 요 구간이 너무너무 작아. 얘를 너무너무 작게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할 정도야. 그러면 30페이지. 자, 30페이지에 보면은 사실은 x2 빼기 x1을 뭐라 그러면 델타 x라고 해요. 자, 델타 x인데 이때 우리는 이제 미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미분 계수를 나는 구하고 싶어. 미분 계수를. 미분 계수는 또 뭐냐 하면 얘의 두 개의 간격을 이렇게 줄여가지고 거의 0에 접근을 시켜요. 그래서 우리 배웠죠? 근데 표시할 때는 그냥 fx라고 쓰면 헷갈리니까 fx1은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x분의 fx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x라고 하자. 이제 천천히 뜯어보겠습니다. 천천히 한 번만 뜯어봅시다. 수식을 이렇게 쓰는데 헷갈려 죽겠네. 자, 이게 뭐냐 하면 얘는 y를 미분했을 때 우리 한번 프라임을 줘요. 미분. 원래 얘는 뭐였어요? 원래 얘는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랬어. 미분하는 거라고 그랬어. 자, 한번 미분했는데, 자, 요게 델타라고 표시하는 게 우리 여러분 코변 갖다 오시는 분들은 A를 뭐라고 표현하나요? 알파. 그죠? 그 다음에 B를 뭐라고 표현하죠? 브라보. 아니면 베타. 아니면 C를 뭐라고 찰리. 이런 말 쓰죠. 근데 D를 델타라고 쓴다고 하대요. 근데 델타는 무슨 뜻이냐면 디퍼런스 할 때 그 차이를 우리는 보통 D라고 써요. 요걸 칠 때 그리스어로 들어가 보면 델타라고 치면 요 삼각형이 이렇게 딱 뜹니다. 한글에서 쳐보면 D라고 딱 칠 때 보면은 요 삼각형을 나 표시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쓰면 델타라고 DELTA라고 치면 요 델타가 써져요. 이게 뭐냐면 차이를 얘기하는 거다. 차이를 얘기하는 거다. 자, 이게 뭐지? x1, x2에서 x1 뺀 거, x1과 x2 사이의 거리를 얘기하는 거다. 얘가 되게 작아. 근데 이 표시는 절대로 0은 아니에요. 0.0000001이 되더라도 0은 아니다. 얘를 되게 줄여 놓으면 사실은 얘가 x1이고 얘가 x2죠. x2는 더 크다 x1 플러스 뭔가 델타 x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델타 x가. 그러면 요게 거의 0으로 수렴을 하는 거야. 그때 나오는 이 숫자가 평균 변화율이고 그걸 우리는 이 책에 뭐라고 하냐면 미분 계수라고 한다. 미분 계수. 자, 미분 계수를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디퍼런셜 코에피션트라고 해요. 자, 디퍼런스에서 나왔어. 디퍼런스가 뭐예요? 한국말로 차이? 무슨 차이? x2에서 x1, fx2에서 fx1에요. 차이의 비를 우리는 미분 계수라고 한다 이거죠. 미분 계수라고. 잘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 값을 한번 구해 봅시다. 같은 페이지 30페이지 예제 4.1번. 자, 봅시다. 자, 예제 4.1번. x는 1에서 함수 fx 이퀄 x2 마이너스. 자, x가 1에서 fx x제곱 마이너스 1 미분 가능한지 검토하고 미분 계수를 구하시오 라고 해서 미분 계수를 구하시오.
되게 잘 구할 것 같아요. 되게 잘 구할 것 같아요. 난 이미 알고 있거든. 얘를 한번 미분하면은 여러분 뭐 생겨요? 한번 미분하면 뭐 생겨요? 2x, x1 집어넣으면 2. 난 답은 이미 알고 있어. 근데 다르게 한번 표현해 볼까요? 자,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가는데 델타 x분의 f x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x라고 표시를 해봅시다. 자, 이때 보면 요 값을 이대로 집어넣으면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x의 제곱 플러스 2 x 델타 x 플러스 델타 x의 제곱 마이너스 1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자, 그 다음에 델타 x 보면 얘 없어지고 그 다음에 얘 델타 x 남아있고 얘 없어지고 그럼 남는 게 뭐가 있어? 델타 x 얘 없고 얘 없고 얘 약분하면 2x 플러스 델타 x 1만 남죠? 자, 그러면 우리 저기 델타 x에 0 집어넣으면 여기 0 집어넣죠? 그죠? 이거 맞죠? 그러면 2x만 나오죠. 근데 x가 얼마야? 1이야. 그럼 2하고지. 그러니까 미분을 우리가 그 암기하고 x를 미분하거나 2x를 미분하거나 아니면은 3x의 제곱을 미분하면 6x가 된다는 게 이러한 과정에서 나왔다는 거죠. 근데 왜 외워야 되냐? 제한된 시간 내에서 이렇게 풀어가지고는 문제를 푼다 이거지. 문제를 푼다 이거지. 그죠? 이렇게는 문제를 못 풀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x에 5성 미분해서 5x에 4성 되는 거 이런 것들은 외워 둬야지 풀지. 이걸 여기 방정식이라서 5차식을 여러분들이 이거 저기 뭐냐 그거 인수분해를 통해서 풀어가지고 저렇게는 거듭적으로 풀어가지고 이렇게는 문제를 못 만들어내서 조금은 암기가 조금 뒷받침되는 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시간부터는 31페이지 예제 4.2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